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안 없이 현 정부 비판하지 마라. 아무리 떠들어 보아도 정부를 이길 수 없다."라고 저한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단은 대안 없이 현 정부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저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대안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책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방향에 대안이 없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안을 가지려면 자산을 가지라고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판할 수 있지만은 제 말이 정부한테 연결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시청하시는 분한테 대안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자산을 가지라는 대안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떠들어도 정부를 이길 수 없다.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인제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현 정부의 집값의 결과물을 보면요.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대통령이 취임 5달 만에 서울 아파트값 역대 최고로 올랐다라고 합니다.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5 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요. 5 년여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봐도 그다음 올해 초랑 비교해 봐도 그때도 가격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움직였습니다. 3년 정도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가격만큼 취임 5 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가 해내 버렸습니다. 양극화가 훨씬 심해졌죠. 이걸 보면요. 규제를 했잖아요. 정부가 정책들을 냈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규제를 누르고 지금 튀어오른 거잖아요. 규제가 시장을 이긴 게 아니거든요. 시장이 규제를 누르고 튀어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매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헛발질,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5년 내 최고치고 전세마저 천정부지를 올라가고 있다. 전세 시장도 가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아까 전에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전세 안정화도 정책이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전세를 안정화시키려면은 되게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다주택자 풀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버려서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물량이 사라지게 하는 걸 사라지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거주 요건들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세의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고 월세와 가속화가 되는 것들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가 주거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간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월세화 시켜라 시켜라 하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월세가 주거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거비가 굉장히 싼 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전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을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인 전세마저도 못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했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지만은 결국은 의도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정치와 정책의 의도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말했지만은 대안 없이 현 정부를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대안 없이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방향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산을 가지라는 대안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을 이긴 규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집값이 언제 떨어졌을까? 1978년도에 가격들, 땅값이 급등을 합니다. 그때 부동산이 급등을 하죠. 근데 79년도에 제2차 오일 쇼크가 생깁니다. 그리고 80년도 초에 그 오일 쇼크로 인해서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가격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가 됐습니다. 200만 호 건설을 합니다.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건설이 90년도 초부터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량이 집값에 하락을 했습니다. 규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물량을 빠르게 나오게 하면서 집값을 하락시켰습니다. 1997년도 IMF가 터졌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는 이 시점에 국제적인 정세가 IMF에 구호 요청을 했고 그게 가격들을 낮췄습니다. 1년 만에 회복했죠. 그리고 2002년도 3년도 카드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그 카드 대란의 여파로 가격이 주춤거렸습니다. 이것도 정책이 아니죠. IMF도 정책이 아니죠. 200만 원 정책은 규제가 아니죠. 그리고 2008년도의 서브프라임 이것도 국제 정세, 경제의 불황으로 일어난
가격의 하락이었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수도권의 과다 공급 정책으로 수도권에 공급이 많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명박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수도권을 공급을 늘리고 지방의 규제들을 완화를 하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이 급등하고 수도권은 집값을 잡아버렸습니다. 2010년도도 공급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금리가 급등을 했죠. 국제적인 상황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제가 78년도, 90년도, 그다음에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에 가격들이 떨어진 모든 대부분의 얘기들을 전달 드렸습니다. 정책이 잡았나요? 규제가 잡았나요? 규제는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규제 정책으로 집값을 떨어뜨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정책을 이 정부는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 정책은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불안하고 이 게임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안 먹힐 겁니다. 그리고 신뢰를 잃었다는 건 이런 겁니다. 부동산은 공급의 방점을 찍을 것이다. 요거는 맞죠. 근데 여기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의 방점을 찍겠죠. 이거 못 잡는데. 그리고 세금으로 집값은 안 잡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율 대신 공시지가 올리고 보유세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올리는 척하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뢰를 잃었죠. 그리고 수요 억제 안 한다. 라고 대통령 초임 당시에 했습니다. 이재명식 부동산의 대처. 그런데 어떻게 했죠? 수요를 묶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대선 때 포퓰리즘 그리고 대선의 공약 그리고 시작할 때의 마음들과 다르게 시장에서 반응하는 걸 보고 규제라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유동성에 대한 확대되는 정책들을 꾸준하게 펼치면서 시장의 정책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규제라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시기에 가격들이 오히려 반대로 규제로 잡지 못하고 가격들을 크게 올렸습니다. 규제는요, 수요를 누르지만요, 눌러진 수요는 결국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제가 유동성과 결합을 해서 가격의 상승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집값 밀어올리는 매달 40조의 유동성의 폭탄, 국제정세도 안 좋고 환율도 올라가는데 유동성까지 있고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외국인 자본들 다 나갑니다. 환율이 1,500대면요. 국가 신용들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우리 생활에 대한 물가들도 굉장히 체감할 정도로 가격들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정부 때의 2배. 매달 40조의 유동성 폭탄. 지금 출범 이후에 M2 광의 통화량이 156조가 폭등을 했습니다.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돈은 풀었다. 공급은 평균에 못 미치고 평균에 미친다 할지라도 임대 물량을 많이 내겠죠. 2021년 폭등 재현이라고 했는데 지금 유동성의 증가폭이 역대 최대라고 했고 매달 40조씩 쏟아낸다 했잖아요. 돈 푸는 거죠.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M2의 증가폭이 벌써 이제 시작하면서 156조가 나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때 594조 정도를 했습니다. 임기 기간 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요. 예전에 그 코로나 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1248조를 올려버렸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MTA 증가폭은 500조 정도 됐고 이명박 정부 때도 500조, 노무현 정부 400조 정도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폭등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거 이상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있던 시대와 되게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풀다 보면요. 그리고 앞으로 또 풀 계획들을 새롭게 만들겠죠. 그래서 지금 이 광의통화라고 하는 거는 현금 통화 중에서 M1이라고 현금 통화에 해당되는 거 바로 뺐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랑 저축성 예금이 합쳐진 거 2년 미만의 예금이라든지 뭐 금융채 등의 유동성이 낮은 자산까지 포함한 거를 M2라고 합니다. 이 광의통화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M2가 증가하는 거는 시장의 돈의 유동성들이 크게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속도가 지금 되게 빠릅니다. 이거랑 규제 수요를 누르는 거와 돈을 푸는 거를 민주당이죠. 이제 진보당에서는 항상 이것들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규제와 돈 푸는 거를 병행했을 때 생긴 거는요. 집값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양극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게임을 여러 번 해봤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는요, 즉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장의 심리는요, 장기 상승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5년도에도 진짜 강력한 대책이 있었습니다. 831 대책, 2006년에는 330 대책이라고 있었어요. 대출, 세금, 거래. 노무현 정부 때 뭘 시행을 했죠? 제초안을 시행했고,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 LTV를 했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도 그냥 단일 세율로 매겨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즉시 반응은 했어요. 가격들이. 효과는 길어야 5년, 빠르면 1개월밖에 안 되고 다시 가격 상승 릴레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2 대책 한 달 갔죠. 그 다음에 9.13 대책 요거는 좀 오래 갔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간 이유가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공급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요거랑 겹쳐가지고 그 다음에 2019년도 1분기까지 가격이 둔화됐지만은 그 이후에 둔화된 만큼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돈은 풀고 그 다음에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대출, 세금, 거래 강화를 해가지고 9.13 대책은 한 7, 8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 됐지만요. 공급이 나온 거랑 겹쳤다고 얘기했고 그 외의 대책들은요. 대부분 빠르면은 한 달, 늦으면은 두세 달 이상을 못 갔습니다. 규제는 즉시 효과를 발휘는 하지만요. 시장의 심리가 장기 상승을 기대하고 돈이 풀리는 원리를 알고 사람들이 거기에 편승하고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발휘할 수 있지만은 오래가지 못하는 게 규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제 2022년도 1월을 100으로 놓고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는 100에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00에서 다시 올라왔죠.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했으니까는 가격이 과거가 지금보다 더 높았으면은 1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86년부터 서울은요 쭉 보면요 다 100 이하죠. 어쩔 수 없이 100 이하죠. 100 이상이 넘어간 적이 없죠. 계속 우상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가격은 시장의 이제 정책이 규제라는 통제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강북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렇습니다. 20%대, 30%대. 91년도에 33, 32, 31 갔다가 다시 줄어들죠. 29로 줄어들었는데 다시 30으로 올라오고 29로 줄어들었고 29로 줄어들었죠. 31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오죠. 50, 60 결국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겁니다. 전국도 마찬가지예요. 전국도 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100에서 좀 떨어져 있죠. 하급지는. 결국은 이것도 100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규제 대책이 안 먹히는 이유 그리고 댓글에서 대안 없이 얘기하지 마라.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라고 했지만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가 아니라 정부가 시장을 이긴 적이 없다. 이게 오히려 더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규제는 이미 신뢰를 잃었고요. 그러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진보당의 정권에서는 규제 플러스 돈풀기 이게 결과적으로 가격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올리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